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몽블랑 뉴스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뭘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시그널 뉴스! 예, 드디어 마이크로소프트 시그널 뉴스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핫한 뉴스들을 하나씩 가지고 왔습니다. 정식 런칭이죠. 이번에는 이제 좀 판이 커졌어요. 네. 예, 이번에는 공식적인 채널로 하기에는 좀 많이 부실한 간이 수공업형 미디어로 탄생했습니다. 자, 네. 먼저 숙제 검사부터 해야겠죠. 숙제 검사. 네, 지난번에 오희석 부장님. 네. 예, 이 부장님 이러니까 좀 딱딱한데요. 나이 들어 네. 보이고. 네. 다음부터는 뭔가 예명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찾아보죠 뭐. 네네. 다음 주까지 또 숙제가 생겼네요. 네, 지난번 숙제 엑스박스에다가 이제 윈도우즈 10 UWP 앱을 돌려보는 게 숙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엑스박스에 윈도우 10의 앱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네. 음. 그래서 그거를 엑스박스를 어렵게 구해서 또 회사에서도 안 되고 그래서 집에 싸가지고 가서 집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한 내용을 그 에반젤리스트 블로그에 올려놓고 영상도 하나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면은 우선은 지금 프리뷰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게 되는구나. 음흠. 그리고 올 여름에 이제 정식으로 출시가 되면은 출시되면 뭐 시그널 뉴스 앱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올리시면 되겠네요.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엑스박스용 앱은 주로 미디어 소비용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네, 그런 면에서 올여름 숙제 또 하나 생겼네요. 그러지 마세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시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오늘 가운데에 뜻하지 않게 또 이쁜 신입사원, 네. 비주얼로 뽑혔다는 바로 그 신입사원. 그건 비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사실은 안녕하세요. 실력과 미모를 같이 겸비한 김은지 사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나오셨죠 오늘? 네. 저는 이번에 윈도우 10에서 배시쉘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그 좀 지난 얘기 아닌가요? 좀 지나지만 여전히 핫하기 때문에 뭐 아직 정식으로 나온 건 아니니까. 네, 네네. 이번 여름에 진행되는 윈도우 10 그 업그레이드에서 함께 포함될 예정입니다. 1년 만에 나오는 그 업그레이드에 대한 애칭이 있다고요? 네, 뭐죠? 코드명 레드스톤입니다. 코드명 레드스톤, 한국말로는 빨간 돌? 그거 말고 돌잔치 업데이트. 네, 나온 지 1년 만에 나오는 업데이트. 돌잔치 업데이트에서 배시쉘이 지원된다. 네, 배시쉘이 뭘까요? 이건 오일석 부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리눅스에서 명령을 이제 사람과 컴퓨터 인터페이싱을 하는 방법이었죠. 도스로 치면 어떤 거가 될까요? 커맨드 프롬프트. 네, 커맨드 커맨드 프롬프트. 네. 리눅스 말고도 뭐 맥이나 다 지원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원래 유닉스에서 기원이 됐고. 네네. 그러고 보니까 배시가 지원 안 되는 OS는 윈도우밖에 없었네요. 그렇죠. 네. 이제 사실상 천하통일한 쉘이군요. 그렇죠. 네, 그럼 배시쉘이 윈도우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어느 회사가 나선 거예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한 건가요? 마이크로소프트랑 그 리눅스 우분투를 만든 캐노니컬이라는 회사랑 이렇게 합작하여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합작을 해서 네. 그럼 배시쉘을 윈도우에 심은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 건가요? 그것을 위해서 레이어 치안 기술의 일종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명령어를 바로바로 윈도우에서 해석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것은 윈도우 서브 시스템 for 리눅스라고 WSL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처음이 아니죠. 이거를 소개할 때 개발자용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뭐 서버나 이런 것을 운영하시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개발자가 그 개발하는데 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나온 것입니다. 네. 개발자의 반대말이 일반인 혹은 머글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뭐 배시쉘 꺼내가지고 어머 LS가 너무 예뻐요 이러진 않겠죠. 그렇죠. 네, 아무튼 개발자용이다. 그리고 올여름에 만나볼 수 있다. 네, 그 이제 직접 시연을 해봤죠. 해봤습니다. 그러면 시연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먼저 써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우선 예를 들면 기존에 리눅스 머신에 접속하실 때 푸티 같은 그런 프로그램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신 후에
접속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배시쉘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냥 거기서 바로 SSH 쓰시고 리눅스 주소 쓰시고 이렇게 바로 접속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다양한 유틸리티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네, 그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죠. 예를 들면 Git 같은 것도 원래는 인터넷에 찾아서 Git 이러고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셨어야 됐는데 그냥 apt-get install 명령어를 이용하여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그럼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환경에서 일단 배시 이렇게 배시 치시면 명령 프롬프트 나오고 이게 진짜 배시쉘이 맞는지 배시쉘의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 ls 잠시만요. lsal 쳐보겠습니다. 네, 배시쉘이 맞고요. 네, 파일이 몇 개 없는 파일이 몇 개 없는 폴더라서 지금 그랬던 거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이게 우분투 어떤 버전인지 네, 우분투 14 버전입니다. 이게 그 리눅스 우분투 제작사인 캐노니컬과 협력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곧 15 버전도 이렇게 업데이트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보여드릴 거는 뭐가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apt-get 명령어 이용하여서 루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비를 설치한다고요? 네. 네. apt-get install 될까요? ruby. 수도. 네, 퍼미션 안 좋네요. 네. 이 윈도우 사용자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이걸 하려면 원래 윈도우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윈도우즈에서는 그냥 검색어에서 루비 네. 하셔야 되죠. 윈도우에서 만약 권한이 필요하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권한으로 커맨드 창을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랬어야 됐죠. 네, 여기서는 맞습니다. 그냥 수도 네, 잘 설치가 되셨고요. 예, 오래 걸릴 걸 대비해서 드립을 준비했는데 소용없게 됐네요. 네,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SSH 이용해서 리눅스 머신에 접속한 미리 준비한 이 철저한 준비. 주소를 여기에 붙이고 네, 하면 패스워드 연결이 됩니다. 바로 리눅스 머신으로 접속하셨습니다. 리눅스로 들어간 거죠, 이게 지금. 네, 리눅스 머신 미리 만들어 놓은 가상 머신에 FT 이런 프로그램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배시쉘에서 바로 접속하신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데모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짧지만 아주 뭔지 정확히 알려주시는. 네네. 그 앞으로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페이스북이나 다른 쪽으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은지에게 물어봐라고 하면 열심히 또 준비해서 또 신입사원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IT를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자꾸 뭘 만드시는데 좋습니다. 네. 일단 저는 자꾸 피해가네요. 네.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내고 있어요. 다음 주 기대해 주세요. 네. 그 다음 소식은 뭐가 있죠? 자, 뭐 얼마 전에 이것도 발표된 내용인데,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센터를 열겠다. 어디예요? 한국에. 와. 축하할 만한 소식입니다. 네, 데이터 센터를 열겠다. 이건 굉장히 큰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언제 열린다고 발표를 했죠? 내년. 2017년이죠. 네, 올해는 아니고 2017년에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네, 자, 이 정도면 어떤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 그동안 개발자들이, 애저 사용자들이 문제로 생각했던 게 느리다.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느린 이유가 그 해외에 있으니까 여러 라우터를 거치면서 그 레이턴시라고 하죠. 그게 좀 응답 시간. 네, 응답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국내에 이제 들어오면 아무래도 거치는 라우터가 적기 때문에 확실히 빨라지긴 하겠죠. 확실히 빨라지겠죠. 네. 네. 다음에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제 또 데이터의 위치에 따라서 법률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위치 정보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개인정보? 뭐 개인정보, 메디칼 정보, 그다음에 금융 정보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꼭 한국에 있어야 된다라는 제약이 있었죠. 네. 근데 한국에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한국 데이터 센터에 넣어놓으면
바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기술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 좀 알아봐야겠죠. 예, 보통 이 데이터 센터는 그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대를 구별하는 이 기준 자체가 PUE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네. 예, 이게 뭐냐면 잠깐 파워 유세이지 발음이 힘드네요. 파워 이럴 때는 Power, usage, effectiveness. 예,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담시키면 되네요. 죄송합니다. 전 내수형 인재라. 네. 저도 내수. 너는 글로벌로 가더라.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전체 사용 전력 나누기 IT 장비의 전력량을 하면 PUE가 나오는데, 보통 1세대 같은 경우는 PUE가 거의 2.0 가까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전산에 쓰이는 전력만큼 부가적인 전력을 많이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부가적인 전력이라는 게 뭐 쿨링부터 시작해서 뭐 조명, 다음에 또 경비 뭐 여러 군데 쓰고 있는데, 그만큼 누수에는 전력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1세대는 사실 이런 깡통 하나씩 계속 끼워 넣는 데이터 센터라서 그랬고, 이제 2세대로 넘어가면서 렉 마운트 타입으로 바뀌죠. 네. 그리고 3세대로 넘어가면서 렉하고 컨테이너가 드디어 등장을 하죠. 그리고 4세대가 되면 컨테이너만 넣어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뭐 알려진 바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는 최신 기술로 만들겠다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네. 4세대가 되면 PUE가 1.05에서 거의 1.5까지 올라가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동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아무튼 기대할 만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내용이었어요. 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네. 예, 오늘 마지막 뉴스. 얼마 전에 자마린 세미나가 있었죠? 그랬었죠. 네. 저는 참석을 못했는데 네네. 소문이 좀 돌더라고요. 아, 소문이 어땠나요? 소문이죠. 성황리에 끝났다고. 정말 많은 개발자들이 관심을 갖고. 정말 여기 마이크로소프트가 터져 나갈 듯이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네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막 서서 듣는 분도 계셨고, 막 중간에 자리가 다 꽉 차서 의자를 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좀 특이하게 마이크로소프트 세미나에서 가장 사과 로고가 가장 많이 보인 그런 세미나였어요. 맥북이 아무래도 크로스 플랫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맥북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네. 그만큼 자마린이 관심의 대상이고, 그리고 자마린이 해결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면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개발자들이 보는 거 아닐까. 저는 네네.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자마린과 관련되어 있는 그날 발표 영상 그리고 발표 자료들을 여기에다가 다 모아놨습니다. 자막. 네. 네, 자막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네. 네, 편집은 오일섭 부장님이 직접 해주고 계십니다. 자, 최근에 자마린으로 직접 앱을 개발하신 분이 있어요. 가까이 있죠. 네, 바로 김은지 사원으로부터 자마린으로 뭘 만들었죠? 자마린으로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어떤 만들었어요. 일정이죠? 저희 DX의 행사들을 그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놓으면 그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IT 캠프나 혹은 뭐 세미나나 방금 전에 같은 자마린 세미나 등도 네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네. 네. 어디서 돌아가죠 그게? 그 자마린 폼스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윈도우 10 지원하고요. 안드로이드 그리고 iOS는 또 지원할 것이지만 테스트는 아직 안 해요. 아,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윈도우즈 쓰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계신 분은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나요? 디벨로퍼 이벤트인가요? 네. 네네. 지금 굉장히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첫 작품이라 보시고 피드백 많이 주시면 계속해서 재밌게 업그레이드 정말 쓸만하게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자마린 폼즈로 하셨잖아요. 네. 할만하던가요? 물론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우선은 관련 튜토리얼이 아직은 적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UI 개발할 때 뭐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작성하고 코드를 작성하고 또 컴파일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자, 아직 초기라서 좀 사용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결과가 나왔다. 네. 저는 뭐 자마린 폼즈에 상당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지켜볼 만한 크로스 플랫폼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크로스 플랫폼 기술들이. 근데 뭐 웹 기반으로 제공이 된다든지 어쨌든 보면 뭐 성능상이나 아니면 기능상의 제약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자마린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네. 네, 정말 훌륭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마린 얘기는 뭐 앞으로 계속 짬짬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오늘 소식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네, 오늘 아주 재밌는 뉴스 3가지 보여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뉴스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